책 그리고의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 울산의 각종 우려했던 조례안은 과반 표결로 인해 통과되었고, 울산시 교육청은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193억 원 더 확보하면서 아주 위세가 등등한 모습이다. 이로써 2021년 내년에는 이 울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등을 활성화해서 아이들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노후키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한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감 성향에 따라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될 거라며 통합진보당, 마르크스, 마르쿠제까지 소환을 하더군요.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과연 이것이 헛웃음이 나올 만한 사항인지, 그렇게 비웃으며 조롱할 만한 내용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려 한다. 이 자료는 민주시민교육 자료집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울산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생 주도적 토의, 토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전환되고 있다. 열린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이끌어 주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나 또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 학생들에게 던지는 토론의 주제와 방향을 살펴보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일단 지금 상황이 어차피 내년에 이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자녀들이 편향적인 사상에 세뇌당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토론을 리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시켜 내보내는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어 보인다. 이 자료집에서 솔직히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것은 미국에 대한 인식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 주제였다. 먼저 초등학생 토론 시간에 무기 팔지 마세요라는 책을 읽고 토의를 하는 내용이 있었다. 학교의 한 반에서 주인공인 보미가 비비탄 총에 맞고 무기와 전쟁, 평화에 대해 논하는 내용의 책인데 토론 내용을 보면 미국의 총기 규제 법안까지 다루고 있다. 책에서는 남학생들이 비비탄 총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미가 평화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장난감 총을 판매하는 아저씨에게 당돌하게 무기 팔지 마세요 하고 외치며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처럼 묘사한다. 이 토론 주제와 유도되고 있는 방향성이 나에게만 반미주의로 보이는 것일까? 지난 12월 12일 광화문에서 반미 원래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가 벌써 31차라고 한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여러 발언을 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을 모아보면 이러하다. 미군은 어디를 가나 전쟁뿐이고 미군이 가는 곳은 전쟁이고 전쟁이 난 자리에는 분명 미군이 있다. 미군 기지 12곳을 반환한다고 하면서 오염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B-1B 랜서 전술 훈련을 공개하며 한반도의 핵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불법 강제 정령을 못하게 미군을 몰아내는 투쟁을 적극 벌여내자. 미군을 몰아내야만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로 바로 설 수 있고 통일도 이룰 수 있다. 비건의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게 반중전선, 반중국 동맹에 참여를 강요하려는 정치적 압박을 노골적으로 벌이는 처사이다. 평화냐 전쟁이냐의 갈림길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민족 자주, 민족 통일의 길로 싸워 나가자.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한미연합훈련은 북을 대상으로 한 선제 공격 훈련이며 이 훈련의 결과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파탄뿐이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 주도는 평화를 파괴하며 전쟁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마치 전쟁에 환장한 나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늘 타국에서 공작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주변국을 압박하는 중국 공산당과 국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 핵 개발을 끊임없이 계속하며 우리나라를 향해 겁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북한을 바로 옆에 두고서도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의 이 비상식적인 논리가 어느새 초등학생들의 토론의 장에도 슬며시 들어와서 미국은 전쟁과 무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평화를 위해서는 무기를 팔지 말라는 이상한 내용으로 전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초딩용 반미주의 양성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반미주의라고 하느냐고 너무 과장된 해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학생들이 토론해야 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주제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는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소지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했다면 중학생 과정에서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독재 세습 체제를 그저 우리와 서로 다른 차이일 뿐이라고 포장하면서 그 차이를 배제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서로 상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서 북한의 체제는 무너져야 할 비정상적 독재 체제가 아니라 그저 차이일 뿐이고 우리와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 공산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상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바로 일국 양체제인 중국과 홍콩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의 홍콩 사태를 보면서 공산국가와의 상생, 공산국가와의 평화라는 말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지 반면 교사 삼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뿐 아니라 이 교육에서는 북한의 우상인 수령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며 북한의 교육 목표가 청소년을 주체형의 도덕적 공산주의자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을 거름망 없이 그대로 보면 얼마나 멋져 보이는가. 주체형의 도덕적 공산주의자. 그럴듯해 보이지만 긴긴 세월 동안 무너진 북한의 도덕성과 짓밟힌 인권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전혀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6.25 전쟁에 대해 서술한 내용은 더 기가 막힌다. 6.25 전쟁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남침을 강행하면서 발발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남한 정부가 남한 내 자익활동 경력자들을 처단한 내용만을 확대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참극이 발생한 책임이 마치 남한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이것이 정치 편향적, 사상 편향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2012년 블루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인민군과 자익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은 총 1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기사 내용을 일부 소개하자면 김일성은 남로당과 같은 종북 세력들을 적화통일의 선봉으로 내세우며 이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모택동뿐만 아니라 스탈린에게 남침 허가를 받을 때에도 남침만 하면 종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 장담했던 것이다. 6.25 전쟁은 한두 가지 요소로 발발한 것이 아니다. 에치슨 라인을 통한 미군의 철수, 김일성의 야망, 스탈린의 군사 지원, 모택동의 지원 약속, 소련의 핵무기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김일성은 미군이 없는 틈을 노렸고 종북 세력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하여 한국군이 전력을 갖추기도 전에 소묘전의 희생양이 되게 하였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 내용은 그저 단순히 기자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검증되고 또 검증된 내용인 것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왜 사실을 사실 그대로의 정보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감정적인 내용만을 앞세워 아이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일까?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도대체 어떤 사실적 근거로 평화와 통일 타령만 하면서 토론을 하라는 것일까? 북한에 있는 국민들은 외부에서 그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한 채 가난에 허덕이고 기아로 죽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관련 처형 발생 보고가 증가한 것, 그리고 수도 내와 주변에서의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필요보다 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팬데믹을 더욱 심하게 겪고 있다. 이 성명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안보리 이사국 7개국과 일본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교육만을 주입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적인 일들에는 평화를 위협한다는 핑계로 침묵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밖에도 성명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여성에 대한 성폭력,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을 언급했다. 남한의 많은 단체들이 그동안 풍선에다 쌀과 달러와 북한 밖에는 자유로운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성경책을 담아 북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사유재산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할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을 선택할 자유, 이 모든 자유가 박탈당한 채 인간의 기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난 14일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결국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문화일보에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나가자면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14일 법 처리 직후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보낸 성명에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 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에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연구 권위자인 시나 그레이튼스 미주리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자산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의문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휴먼 라이츠 워치 등 300여 개 비정부기구를 대표하는 47개 국제인권단체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동소환을 보내 UN 북한인권 결의안 참여 등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대사 등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 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고해달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으로 어떠한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하는지 밝혀야 한다. 전 인류가 보편타당하게 누려야 할 자유권과 생명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그러나 이 모든 자유와 해방이 방탕이나 방종으로 향하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직업이나 빈부의 차이나 누구 편이냐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출판,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의 대통령을 직접 투표하는 국가. 그러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맞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은 북한을 지금의 그 처참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정치 편향, 사상 편향적이라는 합리적인 지적에 대고 헛웃음을 지으며 비웃기 전에 제발 현실을 보고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들로 교육하도록 힘써주길 간절히 바란다. 책 그리고 다음에 만나.